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샹크스의 죽음, 그리고 샹크스의 폐양수액을 사용하는 루피라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전에 만든 균형을 지키며 조이보이를 만든 샹크스의 계획이라는 영상을 먼저 봐야 이해가 가능한 영상입니다. 즉, 지금 이야기할 영상을 보기 전에 전 영상을 무조건 봐야 하기 때문에 전 영상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본 영상에 대해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을 위해 구간 설정을 해놓을 테니 스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원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균형일 겁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균형은 사황, 칠무의 해군, 3대 세력의 균형이겠죠. 세계 정부는 신규 해적들의 범람과 그중 막강한 상황을 견지하고 전세계 바다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해군 본부와 왕의 부하 칠무회를 묶어 세력 균형을 도모하게 되었고, 이는 곧 세계 3대 세력으로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3대 세력이 균형을 잃으면 세계의 평온은 무너진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3대 세력 중 사와의 샹크스는 누구보다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예로 샹크스는 흰 수염을 만나 에이스가 검은 수염과 싸우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샹크스는 에이스가 검은 수염한테 패배할 걸 짐작했고, 에이스의 패배는 정상 결정까지 간다는 걸 예상했던 거죠. 그리고 흰 수염이 승리하면 해군의 몰락, 혹은 해군이 승리하면 흰 수염의 몰락으로 인해 균형이 깨지며 세계의 혼란까지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샹크스는 에이스가 티치를 쫓지 않도록 흰수염에게 부탁했던 거죠. 또 다른 실예로는 샹크스는 정상결전에 난입하려던 카이도를 막았습니다. 앞에 흰수염과 같은 예로 카이도가 정상결전에 난입했다면 흰수염과 카이도가 승리해 해군이 몰락하든, 흰수염과 카이도가 패배해 해군 본부가 승리해 사왕이 몰락하든 세계의 균형은 무너졌겠죠. 샹크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떡밥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떡밥은 샹크스의 검 이름이 그리폰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폰의 신화 속 의미는 황금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죠, 오다 스미 샹크스의 검 이름을 그리폰으로 한 이유는 샹크스가 원피스를 지키는 자라는 걸 떡밥으로 남겨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왜 샹크스는 균형을 지키고 있던 걸까요? 저는 샹크스가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라프텔에 갔다 오면 모든 걸 알게 된 오뎅은 조이보이를 위해 와노 군인을 개국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샹크스도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오뎅처럼 세계의 균형을 지키며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이 영상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본론으로 돌아와 다시 오늘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샹크스는 조이보이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샹크스는 조이보이를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가 기어피스, 니카로 각성을 하자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지니샤는 말합니다.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그렇죠, 고무고무 열매는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가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열매라는 걸 알았을까입니다. 아마 알았던 걸로 보입니다. 1054화에서 샹크스의 회상이 나오는데, 회상 속 샹크스는 자신의 해적단이 CP9의 배를 습격하는 걸 반대했는데도 샹크스는 무리해서 CP9의 배를 습격합니다. 또한 습격한 이후에 후주가 제보 따위는 없으며 고무가 되는 악마의 열매밖에 없다고 말했는데도 이를 빼앗았죠. 그렇죠, 붉은 머리 해적단은 몰라도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즉, 샹크스는 조이보이를 기다리는 걸 떠나서 조이보이를 직접 만들려 했다는 거죠. 물론 샹크스가 루피에게 억지로 먹이려 했는지 루피가 실수로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가 조이보이가 되는 열매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아마 오다스는 샹크스를 조이보이를 기다리기 위해 균형을 유지하고 조이보이를 만드는 캐릭터로 만들었을 겁니다. 주인공의 조력자 같은 역할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루피가 조이보이가 된 지금 루피의 조력자 샹크스의 역할이 곧 끝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와 샹크스와의 관계입니다. 오다스는 계속해서 샹크스와 티치가 엮여 있다는 걸 떡밥으로 주었습니다. 그 예시가 본편의 표지입니다. 샹크스와 티치는 103권을 기준으로 각각 5권의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5권의 표지에 샹크스와 티치가 함께 등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하게 오다스는 이 둘의 연관성에 대해 떡밥으로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정상결전 에피소드입니다. 정상결전 마지막에 흰솜이 죽은 뒤 티치가 흰솜의 능력을 빼앗아 마린포드를 공격하였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죽이고 루피도 죽이겠다며 마린포드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다만 샹크스가 등장해 아카이누를 막아내며 전쟁을 끝내버렸죠. 그리고 샹크스는 티치에게 말하죠. 어떠냐 티치, 아니 검은 수염.
이에 티치는 답합니다. 그만두지. 원하는 것은 손에 넣었어. 너희들과 싸우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 그렇죠. 티치와 샹크스의 관계성은 대립관계 떡밥이었으며 이 둘의 싸움은 예고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의 상대이며 샹크스는 루피의 조력자라는 겁니다. 루피의 상대는 티치이며 티치는 루피가 쓰러뜨려야 합니다. 근데 루피의 조력자 샹크스와 티치는 싸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너무나도 클리셰입니다. 주인공의 조력자의 상대가 주인공의 상대라면 주인공의 조력자는 악당에게 죽고 그 악당을 주인공이 각성하며 물리치는 그림이 정석적인 클리셰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샹크스가 티치에게 죽고 루피가 티치에게 복수를 하며 승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샹크스의 역할은 이제 끝났고 이제 샹크스와 티치의 대결이 나오며 샹크스가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오다쌤은 표지에서 많은 떡밥을 줍니다. 실예로 정상결전에서 에이스가 죽기 전 루피가 에이스 카드와 해고를 상징하는 카드를 보여주며 에이스의 죽음을 암시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샹크스에게는 이미 죽음 떡밥이 표지에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원피스 874화 표지에서 샹크스의 바지에 해골이 그려져 있다든지 표지 현지에서 바로톨 로메오가 샹크스의 깃발을 태워버린다든지 등을 통해 죽음을 암시하는 떡밥이 나타났죠. 다시 돌아와 샹크스가 티치에 의해 죽는다면 루피가 티치를 상대로 샹크스에 대한 복수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볼 건 현재 루피가 열매를 각성하며 사기적인 능력을 보여줬고 이 능력으로 카이도를 압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루피가 카이도를 능가하는 니카의 능력을 보여준 지금 추후에 티치가 열매 3개를 먹는다고 해도 티치가 루피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까요? 현재 폼만 보면 루피가 티치를 쉽게 압도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루피가 티치에게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마지막 싸움 중 하나일 거로 보이기 때문에 카이도 이상의 결전을 펼치겠죠. 그렇다면 니카의 능력을 갖게 된 루피가 어떻게 티치와의 대결에 시시하지 않고 접전이 펼쳐질까요? 저는 1047화 속 카이도의 대사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카이도는 니카를 몽둥이로 내려치며 말합니다.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루피는 만화 주인공답게 상대와의 대결을 하며 상대의 기술을 습득하며 발전해 나갑니다. 예를 들며 미래를 볼 수 있는 견문석을 가진 카타쿠리와 싸우며 루피는 카타쿠리처럼 잠시의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며 폐양색을 휘감아 싸우던 카이도와의 대결에서는 카이도처럼 공격에 폐양색을 휘감는 걸 습득했죠. 저는 추후에 루피가 티치와의 대결에서 카이도의 대사를 회상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피의 상대 티치가 가진 열매 중 하나는 악마의 열매 역사상 가장 흉악하다고 알려졌으며 자연계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능력인 어둠 열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어둠 열매의 능력은 다른 능력자의 실체를 만지면 능력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잡힌 대상은 열매의 능력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티치의 각성 역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티치의 각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악마의 능력을 완전히 뺏는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악마의 열매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만큼 악마의 열매에는 악마가 들어있을 거로 보이는데 티치가 루피의 몸에 담겨있는 악마를 꺼내 아예 루피의 능력을 뺏을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선 가설은 불분명해도 티치의 각성은 상대방이 열매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티치의 각성으로 인해 루피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루피는 비능력자인 상태로 능력이 여러 개인 티치를 상대로 싸우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한 카이도의 대사입니다. 카이도가 말한 능력이 패기를 능가할 수 있다. 추후에 이 대사를 회상하며 루피가 패기로 모든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티치를 이기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를 가장 잘 활용하는 능력자를 비능력으로 이기는 그림, 소년 만화에 가장 어울리는 그림이겠죠.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티치의 약점입니다. 티치의 약점은 흰수염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티치의 능력에 의해 흰수염이 능력을 사용 못하자 흰수염은 비능력으로 티치를 상대하며 말합니다. 과신, 경솔, 니놈의 약점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사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대사는 과신, 경솔로 인해 티치가 몰락할 거라는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신, 경솔로 인해 티치가 루피에게 몰락하려면 티치가 루피보다 훨씬 강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루피가 니카의 능력을 가져 카이도와 대등하게 싸운 지금 티치가 과신, 경솔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루피가 니카의 능력을 사용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아마 추후에 티치는 루피의 능력을 뺏고 자만하지만 루피가 카이도가 가르쳐준 패기로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대사를 생각하며 티치를 이기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루피가 비능력으로 티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샹크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샹크스는 티치에게 죽을 것이고 루피가 티치를 상대로 샹크스의 복수를 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클리셰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주인공의 주력자는 악당에게 당하고 주인공이 악당을 이기는 게 클리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클리셰는 보통 주력자는 악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악당이 비겁한 방법에 의해 패배하고 추후 주인공이 주력자의 기술을 사용해 악당을 이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티치가 악마의 열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둠 열매를 먹었을 때 생각했을 겁니다. 티치의 능력이 사기여도 비능력자랑 싸우면 아무 능력 아니지 않냐. 그렇죠. 티치에게 비능력자이자 폐양색 패기의 최강자인 샹크스는 최대의 적일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이 엄청난 패기를 가진 샹크스가 티치에게 실력적으로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티치가 실력이 아닌 비겁하게 샹크스를 이기고 죽일 거라고 생각하죠. 현재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는 먼 거리에서도 발산할 정도로 강력한 패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폐양색 패기가 티치를 이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떠한 이유로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제대로 사용도 못한 채 티치에게 패배해 죽음을 맞이하고 현재 루피가 샹크스 같은 폐양색 패기는 갖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루피가 능력을 잃고 티치와 싸울 때 샹크스와 같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며 티치를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